아내가 부부관계 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는 순간 그 침묵을 단순한 피로라고 오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몸이 얼어붙는 방어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자극이 아내의 뇌 속 쾌락회로를 완전히 꺼버리고 그 순간부터 남편의 손길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위협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의 유대와 신뢰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뇌 깊숙이 각인된 공포로 인해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친밀감 전체가 위협받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성의학과 신경학을 함께 연구하며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온 전문의로서 지금부터 과학적 사실과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요령이나 기교가 아니라 아내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회로를 켜야 진짜 만족과 애착으로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은 나이가 들면 성욕이 사라진다 라고 단정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뇌와 몸은 폐경 이후에도 충분히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만족을 유발하는 조건이 남성과는 다르게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교감이라는 필수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반응은 단순한 신체적 자극이 아니라 대뇌 변연계의 감정 중추, 시상하부의 호르몬 분비, 그리고 뇌 전체의 보상 회로가 함께 움직여야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뇌는 감정적 교감과 안전을 먼저 확인해야만 만족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직접적인 자극이 곧 흥분으로 이어지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에 사는 박연아 씨, 55살의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손으로 바로 들어오려고 할 때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찔하고 긴장합니다. 머리로는 남편이라는 걸 알지만 제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반응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뇌의 생리적 작동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고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뇌는 편도체를 통해 방어 신호를 켜고 근육을 수축시키며 응부 내부의 자연스러운 반응조차 차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내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과 긴장만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입을 이용한 섬세한 에모입니다. 입은 피부 어느 부위보다 풍부한 촉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따뜻한 온도, 부드러운 습도, 적절한 압력, 리듬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뇌는 이 자극을 위협이 아닌 애정의 신호로 인식하고 시상하부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며 방어 회로를 끕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몸은 긴장을 풀고 혈류가 확장되며 비로소 만족의 회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응부 중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뇌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불편과 긴장을 유발합니다. 마치 잠든 사람의 귀에 큰 소리를 들이대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것이죠. 여성의 만족은 직선이 아니라 천천히 둘러가며 리듬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한 프랑스의 여성 성의학자는 여성의 오르가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산책하다가 향기로운 꽃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진짜 실력은 오래 한다거나 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릴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먼저 주고 입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아내의 호흡, 몸의 미세한 떨림, 허리의 움직임은 뇌가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남편만이 아내의 뇌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만이 안전하다는 각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아내의 뇌를 어떻게 사로잡아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여성의 뇌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기억합니다. 핵심만 누르려 하지 말고 주변을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여성의 반응은 신체의 한 점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실제 임상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을 활용한 단계별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원 앞에서 노크하기.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선희 씨, 52살,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거의 끊어진 상태에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남편이 다가올 때 몸이 얼어붙어요, 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애모를 시작할 때 부드러운 입에 자극 대신 손부터 사용했고, 그것도 곧장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성의 뇌는 이런 돌진형 접근을 위협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입을 이용한 첫 단계는 아주 바깥쪽, 허벅지와 응부 바깥 피부에 가볍게 닿는 것입니다. 이때 목적은 쾌락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대하고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는 심리적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 과정에서 여성의 뇌는 긴장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고 옥시토신 분비가 시작됩니다. 둘째, 주변을 산책하기. 부산에 사는 최은정 씨, 56살, 은정 씨는 오랫동안 남편이 너무 빨리 핵심으로 간다고 토로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알려준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응부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듯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불과 몇 주 뒤 은정 씨가 직접 찾아와 처음으로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느꼈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여성의 뇌는 불규칙한 자극보다 일정한 리듬을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예측 가능성이 주는 안정 효과입니다. 여성은 스스로의 반응을 느끼면서 내 몸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고 점차 깊은 반응 상태로 진입합니다. 셋째, 중심부의 곁에서 머물기. 많은 남성들은 응부 중심을 곧장 공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중심은 수많은 신경이 밀집된 부위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만족보다 불편과 거부감을 먼저 유발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심을 피해 그 주변부, 좌우 측면과 위쪽을 짧고 일정한 리듬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김미영 씨, 53살, 그녀는 남편의 변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팠는데 이제는 몸이 스스로 열리면서 남편에게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뇌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따뜻한 숨결을 더하기. 자극을 잠시 멈추고 따뜻한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어 보십시오. 이 순간 여성의 뇌는 새로운 감각 자극을 경험하게 되고 자율신경계는 혈류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이어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면 촉감, 온도,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만족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서울에 사는 장윤정 씨, 57살은 이 과정을 경험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드디어 제 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파도를 기다리는 멈춤. 아내가 오르가즘에 오르기 직전 갑자기 자극을 멈추고 사랑해, 널 너무 원해 같은 말을 속삭여 보십시오. 이 정적의 순간이 뇌 속 보상 회로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고 다음 반응을 훨씬 더 강하게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모가 아니라 여성의 뇌에 남편만이 줄 수 있는 각인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 5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남성들의 공통된 고백은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안겼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마음의 결속이 회복된 순간의 증거입니다. 입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섬세한 애모가 단순한 만족을 넘어 부부관계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은 실제 사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많은 부부들은 처음에는 서로의 손길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부부관계는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실천한 뒤 그들은 마치 다른 인생을 사는 듯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50대 후반의 이정호 씨 부부는 오랫동안 각방을 쓰며 사실상 부부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정호 씨는 제 조언을 듣고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아내의 반응을 관찰하며 입으로만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드디어 나를 존중하는 걸 느꼈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대화를 나누고 침실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뇌는 남편을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안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부부의 관계는 신혼 시절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전립선 건강에도 유익한 결과를 보입니다. 오르가즘 시 분비되는 호르몬은 숙면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까지 줍니다. 즉, 아내를 만족시키는 일이 단순히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 자신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과 부드러운 움직임보다 더 깊은 것은 남편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아내의 호흡과 떨림을 귀 기울여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존중과 애정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단순한 자극보다 더 강력한 결속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의 뇌는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배려를 평생 기억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마친 어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내 품에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인생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오랫동안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자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 남편은 지역 장기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에너지를 회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순한 약이나 도구가 아니라 입으로 전해지는 애정과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결국 선택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아내를 실망시킬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 마음을 열고 아내의 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각인을 남길 것인지. 이 선택은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둠 속에서 보낼지 빛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지의 갈림길입니다.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 한마디 용기가 부부의 운명을 바꾸는 진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람따라 이야기숲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라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날이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더 단단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